붓을 처음 그 글씨에 입문하시는데 필요한 사항, 처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을 잡는 법은 여기 보시죠. 붓끝에서 붓끝의 중앙에 먼저 두 손가락을 중앙에 두 손가락을 대고 끝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세 마디가 잡혔죠. 마지막에 하나, 둘, 셋째, 넷째 손가락은 이렇게 대주시고 셋째 손가락은 약실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수직으로 들으면 손바닥과 붓대는 수직이 되고 팔꿈치는 이제 수평이 돼서 이렇게 지면에 이제 반듯하게 된 상태가 지금 붓을 잡는 것이. 그 다음에 자세는 허리는 곧게 펴고 책상하고 배꼽하고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에 대한 명칭, 붓에 대한 명칭만 이렇게 붓대를 부필자 써서 필관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호라고 합니다. 호도 이제 이 3분의 1 되는 지점과 또 3분의 2 되는 부분이 있는데 3분의 2는 되는 지점은 앞숫자 그래서 전호라고 하고 뒷부분은 3분의 2 되는 지점을 부호라고 합니다. 전호, 부호 이렇게 나뉘는데 전호가 주로 글씨를 쓰는 면적, 호에 보면 앞으로 3분의 1 되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호는 먹물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먹물에 저 부호에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끝까지 묻혀 쓰되 붓을 골고루 잘 다듬어서 쓰셔야 돼요. 호가. 그리고 이 3분의 1 되는 지점이 전호가 붓이 망가지면 아무리 글씨를 잘 쓰려고 해도 호를 좋은 붓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호가 끝에는 여기 원호가 이제 메어져 있어요. 실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끝이 수천 가닥, 수백 수천 가닥이 모아져서 끝에 호를 이루는데 이 갈 것이 이리로 쏘이거나 저쪽으로 쏘이게 되면 붓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가 골고루 잘 펴질 수 있도록 모아서 항상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먹물을 찍었을 때 점에는 글자 한자를 찍어쓰기 알맞을 정도의 먹물이 이렇게 붓에 묻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물이 묻어 있으면 글씨 쓰는데 많이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붓끝을 필에 있어서 봉우리다. 필봉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단자 써서 필단이라는 말도 쓰고 호단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필단, 호단이라는 말을 쓰니까 주로 많이 쓰이는 거니 필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일자를 이렇게 이제 호가 지나간다고 봤을 때 붓끝이 이제 시작해서 여기 상태가 되는데 이제 획은 주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획의 시작을 기필 마무리 짓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행필이라고 하고요. 마무리 짓는 것은 수필이다. 수필, 기필, 행필, 수필을 이렇게 나누는데 기필을 할 때는 모든 게 가로 긋는 획이나 이렇게 붓을 감춰주죠. 내려 긋는 획을 긋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거나 마찬가지 붓끝에 살짝 이렇게 숨는다. 것이 붓이 살짝 숨는다고 해서 숨을 짰습니다. 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필을 할 때는 획에 있어서 그 중심을 지나간다 해서 중봉이라고 합니다. 중봉. 그 다음에 마무리 질 때는 붓이 이제
쓴다고 해서 입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봉과 이제 중봉과 입봉은 글씨 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필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은봉은 붓이 이제 숨겨서 나간다는 건데,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붓이 길어진다 해서 측봉이다. 아니, 이제 측봉이 아니고 이 노봉. 글자 그대로 그냥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쓰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처음에 글씨를 배우시는 분들이 금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초소 이상 오랜 글씨를 써서 음봉을 지키지 않아도 써도 필법에 맞는 그런 경지까지 왔을 때 이제 노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봉은 글자 그대로 획의 중심을 지나간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건데, 말하자면 호가 필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가운데를 지나가고, 내려오는 내불고도 마찬가지. 붓이 어느 방향으로 가늘게 지나가거나 360도 어느 방향으로 굵어지거나 중심을 지나간다 해도 중봉이라고. 그런 글씨에서도 골육근혈이 있는데, 그런 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골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본 뼈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자면은 중봉으로 쓰지 않고 좀 전에 잘못 말씀드린 측봉이나 편봉으로 쓰게 되면은 먼만 갔다가 지면에 갔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획의 모양은 되는데 이건 목을 바르는 것이지 글씨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봉을 잘 제대로 지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 뼈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심에 착 점하고서 가운데를 지나고 가야 된다. 원칙으로. 그러니까 중봉에 대한 설명은 이제 호가 이렇게 지면에 골고루 이제 면에 닿을 때 닿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를 설명용 말이 만호 이제 착. 모든 호가 지면이 고루 닿은 상태인데,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말이 붓이 기울어졌다. 기울 측자. 측봉이나 편봉이나 말하는데, 지금 측봉이나 이제 편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는데, 주로 처음에 배우시는 입문자들한테는 측봉이나 편봉은 금기해야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면에 호가 골고루 닿은 상태에 중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편봉이 되면 이렇게 옆으로 목만 붙는 비스듬하게 긋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반듯하게 가서 중봉으로 여기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입봉인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은봉과 중봉과 입봉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작을 할 때 은봉을 해서 그 다음에 중봉으로 나가고, 마무리 칠 때 세워서 끝마친다. 그래서 항상 세워서 시작해서 세워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야 글자 한두 자, 몇 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는 글자 그대로 쓰는 것이고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획을 찍어서 목을 묻히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붓을 찍으면 글자 한 글자 이상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한 획이 끝나도 붓이 이렇게 서 있죠. 연습을 해야 된다. 끝나면 세워서 이렇게 멈춰주는 거. 항상 붓을 세워서 시작해서 획을 마치려도 항상 입봉이 되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글씨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설명이고요. 붓을 잡는,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붓은 수직으로 잡고, 팔꿈치와 가장 기본적인 그 설명이고요. 붓을 잡는,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붓은 수직으로 잡고, 팔꿈치와 같이 면은 수평, 그리고 완평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쓰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반드시 펴고, 다리는 모으고, 종이가 왼손을 이렇게 기대거나 팔꿈치에 기대고 쓰지 마시고, 서진이 이제 있으면 올려놓고 손만 종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왼손을 살짝 가지런히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중심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법에 대한 얘기인데, 글씨 쓰는 법,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쓰느냐에 대한 설명인데, 태종이 그 유공군에게 필법을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용필 재심하니 심정주 필정이다. 필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필을 쓰는 데는 마음에 있다. 마음이 바른즉 필이 바르다. 근데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 글씨 쓰는 그 마음가짐에 또 달려 있어요. 그 심정이라는 말은 대학의 8조목에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할 때 정심수신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마음을 바로 한다는 뜻도 있고 전심전력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글씨 쓸 때 그 글씨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글씨 쓰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글씨는 심서가 있고 능서가 있다. 재주 있게 잘 쓰는 사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백범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같은 선생님은 주로 이제 심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지도 깊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능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완용이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제 그런 글씨도 아무리 필체가 대단하고 서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능서보다 심서가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심과 능을 같이 조화롭게 잘 조절을 해서 조화롭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쓰셔야 된다.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실 때,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하셨을 때, 줄 긋는 바둑판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붓을 시작을 할 때 여기 패도 들어가서 딱 세워서 전부 다 붓이 약간 먼저 나가는 기분을 쓰시면 돼요. 전부 다 붓이 먼저 나가.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어 나가는 기분으로, 너무 긁어도 안 되고,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끝나면 딱 세워서 멈춰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전부 다 붓이 먼저 나가는 기분으로 반듯하게. 이 점이라는, 선이라는 것이 점의 연결 동작을 해서 점점을 찍어 나가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겉으로 표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줄 긋는 바둑판을 긋는 것은 처음에 입문을 할 때 그 붓에 대한 익숙한 사용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봉과 중봉과 그 다음에 입봉을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세워서 뭉쳐주시고, 내려놓는 것도 내려가서 전부 다 붓이 먼저 나가는 기분으로 빠듯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붓이 이제 틀어지거나 갈라질 경우에 붓을 끈 모양을 이렇게 잘 빼촉하게 잘 다듬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먹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번지게 되니까 적당하게 붙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줄 긋는 바둑판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네모나는 칸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모만 계속 같은 굵기로 이제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난 칸을 봤을 때 대각선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양쪽으로 대각선 획도 그리셔도 되고, 뭐 리을자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셔도 되고,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천천히 하지도 말고
적당한 속도감이 있어요. 너무 굵어도 안 되고 가늘어도 안 되니까 점을 찍어나는 기분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예를 처음 학원에나 등록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사자를 받을 때 입문하는데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예에 대한 입문에 대한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필방이나 서점에 가시면 서예 이제 필법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그 설명이고요. 붓을 잡는,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붓은 수직으로 잡고 팔꿈치와 치면은 수평, 그리고 완평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쓰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반드시 펴고 다리는 모으고 종이가 왼손을 이렇게 기대거나 팔꿈치에 기대고 쓰지 마시고 서진이 이제 있으면 올려놓고 손만 종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왼손을 살짝 가지런히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중심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법에 대한 얘기인데 글씨 쓰는 법,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쓰느냐에 대한 설명인데 태종이 그 유공곤에게 필법을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용필 재심하니 심정주 필정이다. 필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필을 쓰는 데는 마음에 있다. 마음이 바른즉 필이 바르다. 근데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 글씨 쓰는 그 마음가짐에 또 달려 있어요. 그 심정이라는 말은 대학의 8.5개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할 때 정심수신이라는 말에 거기 나오는데 마음을 바로 한다는 뜻도 있고 전심전력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글씨 쓸 때 그 글씨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글씨 쓰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글씨는 심서가 있고 능서가 있다. 재주 있게 잘 쓰는 사람 오늘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백범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같은 선생님은 주로 이제 심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학문의 경지도 깊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능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완용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런 글씨도 아무리 필체가 대단하고 서풍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능서보다 심서가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심과 능을 같이 조화롭게 잘 조절을 해서 조화롭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쓰셔야 된다.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실 때,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하셨을 때, 줄 긋는 바둑판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붓을 시작을 할 때 여기 패도 들어가서 딱 세워서 전부 다 붓이 약간 먼저 나가는 기분으로 쓰시면 돼요. 전부 다 붓이 먼저 나가.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어 나가는 기분으로, 너무 굵어도 안 되고, 가늘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끝나면 딱 세워서 멈춰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걷는 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전부 다 붓이 먼저 나가는 기분으로 반듯하게 이 점이라는 선이라는 것이 점의 연결 동작을 해서 점점을 찍어 나가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겉으로 표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줄 긋는 바둑판을 긋는 것은 처음에 입문을 할 때 그 붓에 대한 익숙한 사용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봉과 중봉과 그 다음에 입봉을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세워서 멈춰주시고 내려놓는 것도 그대로 가서 한번 붓이 먼저 나가는 기분으로 반듯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붓이 이제 틀어지거나 갈라질 경우에 붓을 큰 모양을 이렇게 잘 빼촉하게 잘 다듬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먹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번지게 되니까 적당하게 붙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줄고는 바둑판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네모나는 칸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 네모만 계속 같은 굵기로 이제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난 칸으로 봤을 때 대각선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양쪽으로 대각선 획도 그리셔도 되고, 뭐 리을자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셔도 되고,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천천히 하지도 말고 적당한 속도감이 있어요. 너무 굵어도 안 되고 가늘어도 안 되니까 점을 찍어나는 기분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예를 처음 학원에나 등록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을 때 입문하는데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예에 대한 입문에 대한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필방이나 서점에 가시면 서예 이제 필법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